워낙에 수준이 낙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잠수함들은 글쎄요,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북한이 소형 잠수함이 맞는가 하면 이건 북한이 해군 전략과 관련되는 거예요. 어뢰를 어느 만큼 정확하게 쏴서 수상함을 파괴시키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뢰를 발사하기보다는 잠수함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수상함에 부딪혀요. 자폭을. 아이고. 그러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세계 1위 잠수함 보유국이 북한이라고 아까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대박이다. 수적인 면에서는 세계 1위예요. 가장 많아요. 그러나 잠수함은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괴력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사실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권투 잘해도 여러 사람 한꺼번에 덤비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네, 드릴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 북한이 88척인데 사실은 잠수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 디젤류 있잖아요. 네. 추진 연료 디젤류를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핵 우라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라늄은 끝이 없잖아요. 그 파워가 세고 오랫동안 이 디젤 연료는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엔진을 돌리려면은. 근데 핵 원자로는 공기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핵 분열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북한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구형 모델이 2차 대전 독일에서 가져온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이고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소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6년, 98년도에 잠수함, 그 상호급 잠수함 동해에 좌초됐죠. 예. 그물에 걸린 거, 그물에 걸린 거. 꽁치어망이 걸렸죠. 네. 그때 당시에 꽁치어망이 제가 네덜란드에서 교육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낚시해서 잠수함 하나 걸렸다는데 그게 니네 나라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북한 잠수함에 꽁치어망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설에서는 뭐 성능이 열악하다, 뭐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수함은 한 척만 물속에 들어가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와. 많은 세력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같은 경우는 잠수함 한 척을 잡는데 수상함 인정이 25척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잠수함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을 계속 키우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쟁 직전으로 갈 때 같이 많은 잠수함을 투입시켜가지고 게릴라전 수행, 그다음에 주요 후방시설을 교란시키고 이런 데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겠다. 예. 특히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는 그 조그마한 잠수함에 잠수정에 특수전 요원 몇 명만 싣고 갔다 거기 가깝잖아요. 또. 공격을 해버리면 그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남한이 이런 의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대체 몇 미터까지 내려가길래 이렇게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잠수함은 물속에서 한 10m 이내만 밑으로만 들어가면 찾기 힘들어요. 그럼 최대 몇 미터까지 보통? 북한 잠수함은 2차 대전 때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200m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선진국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6, 700m. 우리 거는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보다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성능은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라는 게 속도, 성능, 속력, 그다음에 자동 조절 장치, 그다음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거. 원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00톤짜리하고 1800톤짜리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몇 명? 저는 1200톤. 인원은 다 똑같아요. 40명. 많이 들어. 40명 타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보니 사용해 보니 훨씬 낫더라. 돈은 많이 들어도. 그래서 미국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하고
이 저 디젤 잠수함 병행해서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설왕 씨 북한에서 해군으로 근무하실 때요. 설왕 씨도 그럼 잠수함 네, 타셨어요? 네, 저 잠수함 타봤습니다. 근데 선체에 잠깐 타봤었는데 사실 내부에는 딱 잠수함 군인들 제외하고는 일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자 군인이 없다고요? 예, 여자 군인은 원래 기본으로 없고 그 안에는 잠수함 성원 외에는 다른 사람 일체 들어가지도 못해 출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선체에 잠깐 탔었는데 예. 잠수함 이제 기동하는 소리가 되게 요란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막 이제 야,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지금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모든 잠수함이 다 그런 요란한 소리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러니까 저희 전대는 24척이 있었는데 거의 30%는 다 술이 가거든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건대는 그냥 도색을 잘 칠했으니까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분의 1 정도는 다 이제 수리를 가고 사실 예, 성능이 또 안 좋아가지고 되게 위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 거 저희 교환에 있었으니까 들었거든요. 이게 잠수함이라는 게 군수산업체에서 제일 높은 기술이에요. 근데 북한은 민간 경제 자체도 없고 경제력이나 거기에 합당한 기술력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볼 때는 군수부문 내놓고는 개떼를 몽둥이도 없는 나라예요. 북한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저 잠수함이 나왔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민족의 경사라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 저 사료에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해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6호에서 소형 잠수정, 소형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무슨 반잠수정 같은 거 그런 거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 해서 생산했는데 워낙에 수준이 낙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잠수함들은 글쎄요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북한이 이 소형 잠수함이 맞는가 하면 이건 북한의 해군 전략과 관련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1992년 4월 달에 그때 김정일이가 나와가지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많이 생산해서 수시로 남조선 근해, 남해, 동해, 서해를 수시로 교대로 드나들면서 맨 밑에서 움직이다가 최고 사령관이 공격 명령 내리면 특전대 뭐 이런 것들이 공격 수단으로 해서 타격하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 나가야 된다.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꽁치 그물에 걸렸다면 그 잠수함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그것도 간첩용으로 나오는 잠수함은 보통 잠수함이 아니거든요. 근데 잠수함이 한번 기동하자면 기름이 몇십 톤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 부족으로 한 해에 2번씩 하는데 2달씩밖에 못 하거든요. 1년에 훈련은. 네, 그 정도밖에. 북한은 잠수함이 좀 많아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는 왜 잠수함 사는 걸 이렇게 목숨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의 잠수함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잠수함의 핵심이 어뢰를 어느 만큼 정확하게 쏴서 수상함을 파괴시키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뢰를 발사하기보다는 잠수함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수상함에 부딪혀요. 자폭을. 아이고. 그러기 위해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야, 너무 원시적이다. 이건. 그러면 건조 능력이 있습니까? 건조 능력은 1963년부터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그거를 리엔지니어링, 리역설계 해가지고 수리도 하면서 배운 걸로 한 13년 지난 1976년도부터 자기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제를 모델해서 그게 만든 게 1800톤이고 그 이후에 한 19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는 300톤급 그 크기를 양산했어요, 양산. 그래서 근데 사실 조잡해요. 그러나 한 척만 물속에 들어가도 게릴라 세력으로 변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위협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피로 나느냐 광세기로 나느냐. 우리도 점진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SLBM을 개발했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혹시 SLBM이 뭐예요?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래요. 핵무기는 북한이 생존을 걸고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적화 통일도 하고 미국 놈도 방해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하니 계속 항공모함 미국의 B-52 이런 데 와서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핵기지에 대해서.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가 먼저 당할까 봐. 그래서
그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는 게 SLBM 잠수함에. 그럼 잠수함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현존하는 무기 체계 중 SLBM, ICBM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ICBM은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평양에서 쏴서 미국으로 가게 하는 이게 목표인데 그 가다가 다 걸리잖아요. 네. 뭐 요격당하고. 그래서 잠수함을 싣고 가까이 가서 기습으로 하겠다. 네. 그게 이동식 SLBM. 미사일이구나. 네. 자, 2015년도에 북한에서 잠수함에 이 탄도미사일을 싣고 네. 발사를 했죠.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 완성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소중 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성공이여 대단하오 라고 하시면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음먹은 대로 소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전략 잠수함 탄도탄 소중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 잠수함에서 솟구친 탄도탄은 거대한 불줄기를 토하며 전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어떡해. 장난감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야. 떠다니면 인민들 위력이 무시무시하구나. 네.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성공이야 대단하오 대단해.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여자분이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북한 잠수함에서 SLBM을 쐈다는 건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그냥 올인한 거죠. 거기다 이제 요즘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SLBM까지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북한이 SLBM을 성능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대비가? SLBM은 핵무기 싣고 간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싣고 간 SLBM 잠수함을 추적하려면은 핵추인 잠수함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나 아까 저 SLBM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성공을 했나요? 우리는 SLBM 기술은 확보했어요. 확보했고 이제 SLBM은 궁극적으로는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이 지금 6개국은 다 핵탄두를 실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 북한 것도 핵무기 소형화를 성공했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실었기 때문에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핵탄두를 폭발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이미테이션을 한 거지. 그러나 500km 정도 날렸다는 건 다 기술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탄두를 실겠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는 비핵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죠. 우리나라 건조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핵추인 잠수함은 원자로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느냐, 잠수함은 잘 만들 수 있냐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원자로는 UAE, 그다음에 요르단, 사우디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원자로를.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원자로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함정 장비하고 인터페이스를 잘하느냐. 이것이 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자 설계 건조한 잠수함이 3,000톤급이에요. 그게 2018년도에 물에 띄워집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결심만 하면은 이걸 조합을 하고 그거를 국가적 기술력 총 결집하면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또 이거니까. 북한의 잠수함들은 일단 전시에는 저측에
침투형으로 그리고 또 정찰형으로 소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침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당국에서는 뭐 군사 강국이다 뭐 이런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군인들 자체는 우리도 이제 그냥 뒤에 앉아서 말하기는 야 우리가 대국들하고는 대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만약에 전쟁을 하면 이기지 못해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아니 북한은요. 이것 또한 세계 1위다 북한이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거나 알려주실 분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되게 우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북한이 다 나쁜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은 북한도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 참가국이 한 207개국이 됐는데 100명당 메달을 딴 수로 이제 국가를 순위를 매겼을 때 북한이 1위였어요. 100명당 북한이 22개의 메달을 따갔어요. 그게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제 이렇게 합친 거죠. 근데 북한이 왜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냐? 그거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자기 나라의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스포츠에 엄청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북한은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세계국 보건기구가 발표한 건데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23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그 10배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북한은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고발이 안 됐어요. 연료도 없고, 예, 또 뭐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 북한 살아봐서 알지만 저녁 시간마다 가정집들에서 석탄을 떼기 때문에 그 가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환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 화력발전소나 이런 곳에서 그 이 대기 오염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또 책임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유해 성분이 꽤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난 요즘 재미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이 평양에서 김정일이가 주체적인 사탕 과자를 만들어서 평양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간식을 공급해라 해가지고 80년대에 나온 사탕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사탕에다 아주 코믹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송팔 사탕. 그다음에 과자가 또 있어요. 벽돌 과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단단하고 제일 달지 않는 과자예요. 사탕도 그렇고 그 사탕이요. 송팔 사탕은 평양에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평양시에서 제일 큰 버스선이 송팔선이에요. 성신에서 떠나서 팔도계까지 가는 게 그 제일 긴 버스 노선인데 성신에서 사탕 물고 타면 팔도기에 가서 내릴 때까지도 사탕이 너무하시네요. 안 녹아요. 오빠 진짜요? 오빠 제가 마지막에 소가 다 가지고 구슬이죠. 오빠 제가 이게 그렇게 되면 구슬이죠, 구슬. 내가 그래서 근데 강도는 또 찝찝해요. 근데 그게 김일성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거예요. 벽돌 과자도 떠 있는데 빨다 빨아지질 않아서 깨는 건 도말할 것도 없고 넣고 할머니들이 망치로 깨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녹여서 애들 먹여요. 또 북한의 일이라면 감자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양강도 같은 데는 이제 대형단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감자 고장이라 보니까 감자 요리가 50가지 넘게 나와요. 아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감자엿이 되게 유명한데 그 감자엿이 세계에서 제일 1위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자가 딴 데는 안 만드니까 거기가 1위 아닐까? 그것도 없는데. 아 진짜요? 진짜 감자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자엿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랑 어젯밤에 자지 못하고 했었거든요. 이 북에서 이렇게 네. 어린이들이 먹는다. 저희는 간식으로 이거를 계속 다려서 먹었거든요. 이쁜데? 밤 아닙니다. 나 이게 순대인 줄 알았어. 이게 딱 다 붙어내고 이거 약간 우리 자갈아. 명절날 먹을 만한 아 엿이구나 엿. 송편 맛 나는데 송편 맛? 아니 이게 근데 안 떨어져. 어때요? 맛이 어떻습니까? 입이 안 돼. 이게 안. 잘 드세요. 아마 가만히 계시라는 건가 봐요. 예. 아니 냄새는 좋은 것 같은데. 송편 냄새가. 예, 송편 깨맛 송편 맛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녹아.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